자, 아까 말했듯이 그림 끝까지 다 해와야 되고요. 알겠죠? 자, 푸는 거는 괜히다 쪽에 있는 거를 하나씩 좀 점검하면서 가도록 하자. 자, 당연히 다 배웠던 거고 기억을 떠올리는 작업을 이제 해야 돼요. 오늘 이거 숙제 하면서요. 자, 일단 너무 간단한 거 그냥 안 할게. 본인들이 아마 찾아보면서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난하게. 자, 뭐 할 거냐면 아무래도 좀 중요성이 있는 게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6번하고 7번이 있는데 자, 7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6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았을 때 자,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으면 무슨 스킬을 썼어요? 1- 스킬을 썼었죠. 왜? 확률의 합이 1인데 뭔가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게 번거로우면 일어났을 때랑 안 일어났을 때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얘를 구하는 과정을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안 일어날 확률을 빼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단 말이야. 기억하지? 그래서 논리는 간단했어. 자, 보자.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이니까 그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이랑 반대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죠. 적어도 한 명이 몇 명 중에서 2명이 뽑는데 2명 중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뭐였냐면 2명 모두 여학생인 게 반대되는 사건이었죠. 자, 맞죠? 자, 그래서 요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합시다. 2명 모두 여학생을 뽑을 확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몇 명 뽑는다고? 2명의 대표. 자, 이거 같은 자격일까? 다른 자격일까? 그냥 대표라고 써있으니까 이거는 같은 자격이야. 그러면 확률을 원래 어떻게 계산했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었지. 그럼 이것을 확률을 계산하려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뭐를 쓰면 돼? 거기 남자, 여자 총 11명이죠. 11명 중에서 2명의 같은 자격의 대표 뽑을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1명 중이야. 11 곱하기 10. 자, 첫 번째 인원 뽑을 경우의 수 11. 두 번째 인원 뽑을 경우의 수 10. 근데 같은 자격인데 2명이 같은 자격이면 뭘로 나눴어요? 2로 나눴죠. 2. 물론 이 2는 의미가 뭐였지? 2 곱하기 1이라는 의미였죠. 기억해야지. 자, 이거 분해. 자, 그 사건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뭐를 원했죠? 2명을 뽑았는데 2명이 모두 여학생이야. 그럼 무조건 여자만 뽑으라는 얘기죠. 여자 몇 명이니? 6명이에요. 6명 중에서 2명을 일단 뽑아. 6 곱하기 5라는 건 바로 알지? 근데 얘도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뭘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눠야 되죠. 자,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냐? 11분의 자, 약분하면은 5는 5인 10 이거죠. 11분의 얼마지? 계산이 안 돼. 이렇게 약분되면 5인분의 자, 한번 쓰고 하자. 자, 110분의 30이니까 얼마냐? 5, 6에 30, 5, 20, 5, 20, 2, 3은 6, 21, 11분의 3이지?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1에서 뺀다고 했잖아. 그쵸? 따라서 답은 1-11분의 3. 답은 11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자, 가져오면 그 다음 거 하자. 자, 10번은 그냥 단순한 확률을 더할까 곱할까를 물어보는 건데, 자, 확률도 경우의 수랑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었죠. 합인지 곱인지는 철저하게 어떻게 따졌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곱의 법칙이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이었죠. 자, 그 동시에가 의미가 뭐였죠? 연달아 발생하는, 연이어 발생하는 것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뜻한다고 했었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힌 6개의 공이 있는데 하나씩 A하고 B에서 하나씩 꺼냈대. A하고 B에 똑같이 들어있는 거야. 했을 때 합이 4 또는 11이 될 확률이. 야, 그럼 생각. 합이 4 또는 11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1번 합이 4, 1 확률 계산하고, 두 번째 합이
얼마였지? 11일 확률을 계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두 개라, 자, 동시에 발생하냐 안 하냐부터 따져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자. 그럼 이거부터 계산해 볼래? 똑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에서요. 그럼 공이 A하고 B에 각각 6개씩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 A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고 B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는 게 각각 6가지의 사건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6 곱하기 6한 게 전체 경우의 수지. 6 곱하기 6 어디서 많이 했냐?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랑 똑같죠? 그렇지? 이런 것도 공부하면 좋은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합이 4인 거 그냥 세도 되지 않냐? 어떻게 하면 되겠니? A 주머니의 숫자랑 B 주머니의 숫자를 마치 우리 함수에서 좌표평면 표시하듯이 순서성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더해서 3 거야. 그냥 다 쓰면 돼. 1 더하기 4, 2 더하기 2, 자, 3 더하기 1까지 있죠? 몇 가지 사건? 3가지 사건. 그래서 3이라고 쓰면 돼. 자,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 다음 거. 이제 나중에 시험 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사실. 지금 추세면. 2학기 중간고도 어렵게 안 나와요, 잘. 자, 보세요. 합이 11일 확률이래. 야, 그럼 얘도 전체 경우의 수는 주머니 2개에서 꺼내는 거니까 똑같겠죠? 그럼 11인 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A 주머니, B 주머니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뭐랑 뭐 넣어야 되니? 숫자가 6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가장 큰 숫자 6부터 써볼까? 6 더하기 5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5 더하기 6도 당연히 되겠죠? 근데 다른 거 있냐? 원래 여기서 숫자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4 더하기 7하면 11인데 문제는 7이 숫자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2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에서가 이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문제야. 1번하고 2번 사건 계산했는데 이거를 더할까 곱할까를 좀 생각해봐요. 야, 합이 4인 게 벌어졌어. 근데 갑자기 합이 11로 바뀌어? 그런 일은 안 발생하죠? 당연히 동시에야 아니야? 동시에가 아닌 거지. 따라서 어떻게 해요? 더해줄 거. 더해주는 거. 자, 그럼 36분에 3 더하기 2니까 5가 되겠죠. 자, 간단한 원리지. 자, 동시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맨날 이렇게 수업했으면 좋겠지. 하루 1시간은 떠들고 1시간은 수업하고. 끄덕끄덕 할 거야. 오늘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복귀자가 없기 때문에. 월수금만 애들은 내일 수업 배신돼요. 걔네 다 끝나가지고. 내일 진도 나가. 오늘도 화이팅 하고 있어. 자, 다 잘랐니? 잘랐으면 12번 합시다. 이걸 하는 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워낙에 요즘 애들이 전통놀이를 안 하셔서 독에 걸리면 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것도 좀 반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독에 걸리면 문제를 잘 안 내. 우리 애는 독에 걸린 거를 윷놀이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진짜야. 많아. 안 해봤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안 내는 경향이 좀 있어. 사실 그래도 모르는 거지. 자, 해보자. 4개 육가락. 자, 육가락은 4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죠? 자, 독에 걸린 거가 뭔지 알지? 근데 하나 뒤집어지면 도, 2개면 개, 3개면 걸, 4개면 윷. 하나도 안 뒤집어지면 뭐지? 알고 있지?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는 걸을 나오고, 자, 3번 던졌대요. 4개 육가락을. 두 번째는 걸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말이 웃긴 게 3번 던졌대. 근데 첫 번째 시도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구나. 못 봤다. 첫 번째 뭐군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야, 그러면 순서가 뭐 나오고, 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 표시했으면 좀 느껴야 되는 게, 뭐 다음에 걸 다음에 개가 이거는 연이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곱할까 더할까? 곱해야 돼. 그래서 얘는 다 곱의 법칙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확률 하나씩 계산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똑같이 하세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야, 근데 육가락을 총 4개를 던졌으니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윷을 하나 던졌어. 한 개만 던졌어. 그러면은 뒤집어졌을 때, 안 뒤집어졌을 때 2가지 사건이 발생하지? 그럼 육가락 하나당 사건의 가지 수는 2가지야. 근데 이거 2가지인 건 뭐랑 똑같아? 동전하고 똑같죠. 또 따로 기억하는 거 있냐? 선생님이 확률이나 경우의 수나 이게 어떤 거랑 과정이 똑같네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던 게 뭐였니?
이거 6 곱하기 6이 주사위 2개 던진 거랑 똑같다. 이런 것도 느끼면 되게 좋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앞면 뒷면 나오는 게 동전도 있었고 두 가지 사건. 또 기억나는 것도 뭐 있어? 깃발 올렸다 내렸다 두 가지 사건이지. 또 뭐 있어? 전 그래 불이 켜졌다 꺼졌다 두 가지. 그래서 동전 깃발 뭐 지금 말한 육가락 하나 등등등 해서 다 똑같은 멘트인 거야. 그럼 얘는 사실 윷놀이로 돼 있지만 동전 4개 던진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저런 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동전 4개를 던졌으니까 각각의 동전당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겠네. 4개 던졌으니까 2를 4번 곱하면 되겠죠? 그거 분해. 뭐가 나올 경우의 수는 뭐 있냐?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되겠지?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하나밖에 없죠? 하나야. 끝.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벌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사건은 똑같겠죠? 6가락을 4개 넣었으니까. 자, 그럼 거리 나오려면 3개가 뒤집어져야 된다. 그럼 뭐 있겠어? 써볼래? 자, 뒤집어진 걸 동그라미, 안 뒤집어진 걸 X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요. 그러면 뒤집어진 건 동그라미야? 그럼 뒤집어졌으면 3개가 뒤집어져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가락만 뒤집어지고 하나 안 뒤집어지면 거리잖아. 근데 이것만이냐? X의 위치가 움직여도 되죠? 내가 원하는 건 3개만 뒤집어지면 되는 거잖아.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거 자 이렇게 총 4가지가 발생하게 돼. 그쵸? 그래서 거리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사실 그림 그릴 필요도 없는데 혹시 몰랐던 사람은 좀 적어놔. 자 그럼 걔가 나오는 것 때문에 걔도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죠? 자 이거 지울게. 이거 안 해도 되지? 괜찮지? 지울게 이거. 자 그럼 걔가 나오는 경우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것도 똑같죠? 걔는 2개만 뒤집어진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를 2개만 쓰면 돼.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이것부터 시작해서 자 총 몇 개 있을까? 얘는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머리로 생각하면 빼먹는 애들이 많아서 당연히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도 되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도 되고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이런 것도 되지. 또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도 되지. 그럼 반대로 뒤집어져도 되죠.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다 곱한다고 했지? 자 요금 각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 못한다 곱해. 자 그럼 분모가 얼마냐?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4 곱하기 16분의 6이죠? 얼마지? 4, 1은 4, 4, 4, 12 2는 4, 2, 3은 6 그럼 256에다가 2를 곱하니까 512분의 3이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가져보면 다음 페이지 16번이에요. 자, 이것도 참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복습이야. 이거. 약간 응용했어요. 보세요. 자, 16번을 풀면 17번도 풀 수 있다. 그래서 9개가 같은 문제예요. 자, 성현이와 원희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자, 성현이가 자, 영화를 보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래. 자, 일단 니네가 그러면 계산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안 볼 확률이 3분의 1이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뭔가 일어나는 확률하고 안 일어나는 확률을 합치면 무조건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안 일어나는 게 3분의 1이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걸 반드시 계산했어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자, 근데 보통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누구냐? 원이지? 보통 이 문제가 자 17번 문제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해나가는데요. 17번 문제에는 두 사람이 나갈 확률이 각각 써있지. 얘는 한 사람만 써있어. 그래서 원희가 볼 확률하고 안 볼 확률이 현재 안 나와 있어.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함께 영화를 볼 확률이.
야, 니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실래? 어떻게 계산하냐? 함께 영화 봤다는 얘기는 얘도 보고 얘도 봤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성현이가 영화를 봐야 되니까 볼 확률 3분의 1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원희가 영화를 볼 확률이 뭔지 몰라. 그럼 일단 빈칸만 채워보자. 그렇게 했을 때 얘 여기에 쓴 숫자랑 여기에 쓴 숫자를 더해요, 곱해요? 같이 본 거니까 동시에란 말이야. 곱해야 돼. 그렇게 했더니 같이 영화 볼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 빈칸 채우기, 빈칸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3분의 1 넘기면 빈칸이 채워지죠? 그럼 얼마냐?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 누구니? 원희가 영화 볼 확률이 2분의 1이다라는 거를 숫자 계산하듯이 그냥 할 수가 있어. 뭐 굳이 쓰면 안 볼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거에 잽싸게 채울 수가 있죠. 자, 거기서 영화를 보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거. 알겠지? 딱 적절한 시험 문제야. 자, 16번하고 17번이 같으니까 그거는 17번은 집에서 한번 해봐. 자, 19번 하자. 흰 구슬 4개와 노란 구슬 2개. 자,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1번하고 2번의 의미가 좀 있었어요. 자, 뭔가 뽑기를 했을 때 뽑은 거를 다시 넣고 뽑는 경우와 다시 넣지 않고 그냥 뽑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개념 설명할 때 복원 추출 하고 비복원 추출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물론 얘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이거는 고등학교 용어예요. 그냥 알고만 되죠. 자, 복원 추출은 넣었던 걸 다시 넣는 거야. 얘는 넣었던 걸 안 넣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거기 가로 1번 문제가 첫 번째 꺼낸 것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얘가 1번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넣는 게 2번 얘기지.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이렇게 돼요. 자, 풀어보자. 자, 전체 구슬이 6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꺼낸 구슬을 첫 번째는 흰 구슬, 두 번째는 노란 구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1번 문제 푸는 거다. 자, 비복원이에요. 다시 안 넣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구슬이 전체가 6개가 들어있어. 첫 번째 뭐 뽑아야 돼? 흰 구슬을 뽑아야 되는데, 흰 구슬 몇 개 있냐? 4개 있죠? 그럼 6분의 4네. 처음에는. 됐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 비복원입니다. 너 꺼냈던 거를 다시 안 넣는 거야. 첫 번째 차이는 뭐가 있냐? 전체가 구슬이 6개였지만 하나 뺐기 때문에 5개로 줄어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에서는 노란 구슬이 나와야 되네. 야, 여기서 앞에서 흰 구슬을 이미 뽑았어요. 두 번째에서 노란 구슬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흰 구슬은 변하지만 노란 구슬은 안 변하죠. 5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약분되는 것도 없지. 있구나. 2, 3은 6이니까 답이 15분의 4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꺼냈던 거를 다시 넣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꺼냈던 걸, 자, 그럼 일단 식을 세워보면 첫 번째는 똑같이 않겠니? 6분의 4인 거 똑같겠죠? 첫 번째 시도는 똑같겠죠? 근데 두 번째에서 차이가 생기겠지. 넣었던 거를, 꺼냈던 걸 다시 넣었으니까 전체 구슬 개수는 똑같이 6개로 맞춰졌겠네? 근데 노란 구슬을 꺼낼 때, 그러면 노란 구슬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지. 6분의 2가 되는 거지. 구슬 개수는 안 변하니까. 자, 그래서 약분하면은 9분의 2냐? 9분의 2가 답이냐. 자, 다 적으면 기본 문제 3번. 자, 뭐 말뜻만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자 동시에 총을 쐈대요. 갑의 명중률은 3분의 1이고 을의 명중률은 2분의 1이다. 자, 일단 니네가 따져야 되는 게 이거야. 갑이 맞췄다 안 맞췄다의 확률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갑이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럼 안 맞을 확률은 1에서 빼면 되죠. 그쵸? 똑같은 거지. 아까 이 문제랑 똑같아. 만났다 안 만났다랑 똑같은 거야. 영화 봤다 안 봤다. 자, 을은 명중률이 2분의 1이네. 그러면 못 맞출 확률로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자. 뭐라고 되냐면 이 세가
총에 맞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맞아야 돼. 새가 총알에 맞아야 돼.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갑은 맞추고, 갑은 맞추고, 을은 못 맞췄을 때는 새가 총에 맞아야 맞아요. 맞죠? 그러면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해? 맞추고 나서 못 맞춘 거야. 일단 연달아 발생했다는 거 이해됐어요? 고백 법칙입니다. 그래서 갑 동그라미가 3분의 1이고 을 동그라미 2분의 1이니까 일단 6분의 1인 게 나왔어. 근데 이 경우만 있냐? 두 번째, 갑이 못 맞추고 을은 맞출 수도 있잖아. 이래도 새가 총알에 맞는 거네. 이 계산했을 때, 자, 갑 x가 3분의 1이고 을 동그라미 2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이에요. 자, 이해됐죠? 근데 또 있지 않니? 이것만 있냐? 그렇죠. 둘 다 맞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갑 동그라미, 을도 동그라미인 경우가 있지.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돼? 3분의 1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되죠? 6분의 1. 자, 그럼 우리가 늘 확률이나 경우의 수랑 계산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계산했던 거는 맨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했냐? 더했죠? 왜?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을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지. 갑만 맞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을이 어떻게 맞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얘네들 몽땅 합의 법칙을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더하면 얼마냐? 3분의 2인가요? 그죠? 그래서 답이 일단 3분의 2.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확률의 합이 어차피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새가 총알에 맞았을 때만 물어봤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푼 거는 정말 FM대로 푼 거야. 어떻게든 새가 맞는 케이스만 찾아가지고 다 더해버렸는데 반대로 생각한 거야. 새가 총알에 맞을 확률을 계산하기가 조금 번잡하다라고 느껴지면 전체 확률의 합에서 어떻게 계산해? 새가 총알에 안 맞을 확률을 빼줘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야, 새가 총알에 안 맞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갑도 못 맞춰야 되고 을도 못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새가 살아서 날아갈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했을 때 갑이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2야. 을이 못 맞출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곱해가지고 빼면은 똑같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얘가 좀 더 간단하지 어떻게 보면은. 자, 근데 풀이를 항상 다양하게 해야 돼. 1번 방식으로 푼 게 틀렸냐? 아닙니다. 적어도라는 멘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푼 거 아니겠냐? 근데 나는 이거를 적어도라는 개념을 써서 푼 거죠. 안 맞을 확률 계산해서 빼도 되니까. 자, 다 적었으면 다음 페이지. 자, 거기 적어도 있는 거가 또 계속 나오는데 5번, 6번이 중요하다고 돼 있지만 5번을 그냥 해볼게요. 5번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보자. 남학생이 5명이고 여학생이 4명이 있는데 3명의 대표를 뽑았대요. 그 중에서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뽑힐 확률이, 자, 또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느낌상 1-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뭐를 빼야 될까요? 1에서 1명의 남학생이 뽑혔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거. 그 3명 모두 다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이 뽑힐 때를 빼주면 되겠지. 자, 이해됐니? 그럼 이거 빼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9명이야. 그럼 9명 중에서 똑같이 하면 되죠? 전체 사건. 거기 3명의 대표인데 이거 그냥 같은 자격의 대표인 거 알겠어? 그냥 대표라고 써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9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이에요. 5 곱하기 8 곱하기 7에서, 자, 이거 뭘로 나눴니? 같은 자격 3명이면 3으로 나눴냐? 아니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어요. 6이지 6.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해됐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사건의 경우의 수. 3명이 모두 여학생이 뽑혀야 된대. 야, 3명 모두 여학생이야. 그러면 여자가 거기 4명이지. 그럼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잖아. 그럼
그러면 얘 네 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을 뽑으니까 일단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딱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나눠줘야 돼?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해보면 이거 법문수라서 사실 이렇게 날라가. 계산 약분하는 거 알지? 이 정도.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1-21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답이 21분의 20이 답이에요. 자, 다 적으면 다음 페이지. 여기 막 되게 어려운 거 같았어. 거기 방정식 문제나 보네, 그죠? 니네 이런 거 많이 어려워하니까. 자, 11번이에요. 자, 그냥 1차 방정식입니다. 중학 1하는 겁니다. 자, 요것의 해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에. 자, 이거 일단 해를 찾으려면 이게 x는 하고 정리해서 니네가 해를 찾았잖아. 그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정리가 딱 되죠. 이게 방정식의 해가? 해가 자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를 원했어.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 마이너스가 다 있죠. 이거를 좀 정리했을 때 요거를 좀 계산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면 a분의 b는 1이라고 양변에 마이너스가 없애도 되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분의 b가 2라고 정리해도 되지요. 자, 원하는 건 뭐예요? a, b 순서상 원하는 거야. 전체 그 확률이.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a 넘겨도 되지. 그건 무슨 모양이 되냐? A하고 B하고 같아요 라고 그냥 정리가 되죠. 그냥 숫자 계산하듯이 정리한 거야. 얘는 어떻게 돼요? B는 2A입니다 라고 정리가 딱 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되겠니? A하고 B하고 같은 순서쌍을 찾고 B는 2A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마찬가지로 A, B 순서쌍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럼 A하고 B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주사위잖아. 1부터 6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하고 1부터 시작해서 6하고 6까지 총 6가지가 발생하겠죠? 맞지? 숫자가 같아야 되고라는 뜻이잖아. 숫자가 같아야 돼. 자, 밑에 건 어떻게 해야 되니? 요 과정을 만족해야 돼. 야, 그럼 A가 1이면 B는 뭐가 나와? 대입해보면 알잖아. 2 나오죠? 2. A가 2면은 4 나오고요. A가 3 대입하면 6 나오죠? 자, 근데 A에다가 4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8 나오는데 8은 주사위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자는 거야. 필요 없어. 몇 가지야? 3가지야. 3가지. 자, 그럼 뭐뭐로 맞니? 나올 확률이죠.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확률 먼저 계산하면은 자,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예린아 잘 들어. 주사위를 2개를 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겠네. 그 중에 마이너스 1을 경우의 수가 6가지라고 써놨지? 6이네. 그래서 뇌의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 1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고 자,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경우의 수가 3개라고 했지, 3개.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몇 끝나면 얼마야? 12분의 1이죠? 다 됐지? 야,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 2개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할래요? 곱할래요? 해가 마이너스 1이래. 갑자기 해가 마이너스 2로 바뀌어? 그런 방정식은 없어. 그래서 2개는 연달아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알지? 자, 그래서 12분의 6, 2, 3이냐? 그럼 약분하면은 4분의 1이네, 4분의 1.
덥지 않니? 에어컨 안 틀어주지? 자, 다 적었으면 다음 페이지. 자, 거기 있는 거는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16번. 자, A 주머니에 흰 구슬이 6개, 검은 구슬이 3개가 있고 B 주머니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있는데 검은 구슬의 개수를 X개라고 놨어요. 자, 두 개에서 각각 한 개씩의 구슬을 꺼냈을 때 A에서는 흰 구슬이 나오고 B에서는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이 27분의 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계산을 한 결과를 알려준 거지. 자, 수학이랑 다 똑같아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일반적인 수학 문제라면 중간 과정을 미지수 부여해 놓고 얘처럼 답을 내줬어. 이렇게 중간 과정 비어 있는 거를 찾는 게 응용 문제야. 수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해보자. x값 찾으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돼. 자, 해볼래? A에서 뭐라고 했지? 흰 구슬이 나와야 되네. 야, 그럼 A가 전체 구슬이 9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A에서는 흰 구슬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흰 구슬의 개수인 6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는 전체 구슬의 개수가 5개랑 검은 구슬이 X개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5 더하기 X라는 게 전체 구슬의 개수죠. 그 중에서 B 주머니에서 검은 구슬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X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할 거야. 꼭 할 거야? 얘 뽑고 나서 얘 뽑은 거니까 이건 연달아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꼭 빼야 됩니다. 자, 했을 때 확률이 계산했던 얘가 27분의 8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풀 수 있지 이거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선생님 문자 보면 X가 다 있는데요? 아니에요. 풀 수 있어요. 3, 2, 3 정리. 자, 그럼 정리해봐. 5 더하기 X분의 X가 27분의 8에다가 자, 이거 넘기면 2분의 3으로 바뀌어. 약분이 또 되죠? 9분의 4다? 자, 그럼 얘가 9분의 4이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크로스해서 곱하면 값이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4의 5 더하기 x가 9 곱하기 x. 자, 이렇게 가면 되죠? 자, 넘기면 어떻게 되냐? x니까 5x가 20이 돼서 x가 4개라고 그냥 나와. 자, 이 정도는 내신으로 나와. 빈칸 채우기라서. 지금까지 한 거 중에 굉장히 어려운 거 단 하나도 없었다. 그냥 딱 내신 수준의 문제들만 나왔어요. 자, 발전 문제 합시다. 다 적으면. 이번에 과학 시험 볼 때 그 3번 문제 같은 그림 시험 문제 나왔었냐? 스위치 문제. 이건 니네 학년에 안 나오지? 옛날에 배웠니? 초딩 때 나온 거야? 중학교 책에 이게 없어? 그래? 그럼 풀 수 있겠네. 한 번 하고. 이거 은근 과학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거 못 풀어. 그거 직류냐, 직렬이냐, 병렬이냐? 스위치만 봤을 때. 직렬이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나? 자, 그럼 직렬이면은 장단점이 있었지. 과학 시간은 아닌데. 거기 있는 구조상 A 스위치하고 B 스위치가 동시에 눌러져 있어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걸 닫혀 있다라고 표현되지 과학 시간에. 그러면 A 스위치, B 스위치가 굳이 말하면 A와 B가 동시에 닫혀 있어야지만 불이 들어오는 거지. 맞지? 근데 거기에서 뭐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 고지고대로 푸는 거예요. 언제 전기가 안 들어올까를 생각을 하면은 A 스위치가 다 열려 있고 B 스위치는 닫혀 있으면 이러면 전기가 통이 안 통해. 안 통하지. 불 안 들어와. 두 번째, 이거는 말로만 하고 계산을 안 할게. 그 다음에 A가 닫혀 있고 B는 열려 있으면 전기 안 통하죠.
근데 하나 더 있지. 둘 다 열려 있어도 전기가 안 통하지. 맞니? 이해됐어? 산소가? 알겠어?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해서 재미가 없어? 알지? 이 정도는 둘 다 열려 있어도 전기 안 통하잖아. 불이 안 들어올 확률이래. 그래서 이 확률 계산해서 다 더하면 답이 나와. 자, 근데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했었던 적어더라는 멘트가 없지만 이거 계산하는 게 번잡하다고 나는 느껴서 1-P라고 써보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1 마이너스 불이 들어올 확률을 계산해서 빼겠다고. 여기에서 요구한 건 뭐였죠? 불이 안 들어올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확률을 계산해서 빼볼게. 그럼 니네가 알겠지만 불이 들어오려면 A 스위치도 닫혀 있어야 되고 B 스위치도 닫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거기 써 있죠? 각각 닫혀 있을 확률이 4분의 3하고 5분의 4니까 A 확률, B 확률. 그래서 둘이 동시에 닫혀 있어야 전기가 통하는 거 맞냐? 그렇기 때문에 곱해야 된다. 더하는 거 아니다. 동시에 닫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전기가 통하니까. 자, 그래서 계산은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냐? 5분의 3이니까 5분의 2가 답이죠. 5분의 2. 자, 됐지? 그 다음 거 5번. 자, OX 표시라는 4개의 문제가 있는데 수험생이 찍었대. 적어도 2문제를 맞췄대. 자, 얘는 대놓고 알려줬죠. 적어도 2문제를 맞췄대. 그럼 반대되는 사건을 좀 적어야 되겠다. 1-1 하려고요. 두 개를 맞았대. 그러면 이거랑 반대되는 게 뭘까요? 얘는 하나가 아니지 사실. 이게 뭐냐? 적어도 2개를 맞았다는 얘기는 2개 이상 맞았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랑 반대되는 건 뭐야? 하나만 맞았대. 한 문제만 맞았을 때랑 하나 더 있죠. 맞은 문제가 없을 때. 전체 다 틀렸을 때가 반대되는 사건이 되겠지. 이해돼서?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적어도라고 해서 그냥 다 틀린 경우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만 맞는 것도 이거랑 반대되는 애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2개를 계산해서 1에서 빼는 거야. 자, 해보자. 1번. 한 문제만 맞아. 한 문제만 정답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문제가 총 몇 개죠? 4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만 맞았다는 얘기는 말로 한번 해볼까? 한 문제만 맞았다는 얘기는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 중에서 1번만 정답일 때, 2번만 정답일 때, 3번만 정답일 때, 4번만 정답일 때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1번만 정답일 때 확률 계산해 볼게요. 거기 어차피 이거 OX니까 하나 맞을 확률이 얼마야? 아니, 그 문제 하나를 맞출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좀 잘 들어. 1번 문제 맞았어. 그러면 한 문제를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도 틀렸어. 저기 나왔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맞고 나서 틀리고 나서 틀려야 돼. 연달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다 곱해야 돼. 그럼 이게 1번만 맞았을 확률인데 아까 내가 2번만 맞을 때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봐. 첫 번째 거 틀리고 두 번째 거 맞고 틀리고 틀렸어. 근데 어때? 숫자가 내가 지금 쓴 2분의 1을 4번 곱한 거랑 요 케이스랑 숫자가 어떻죠? 똑같다라는 거 알겠어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얘도 한번 또 하면 돼. 근데 또 뭐 있어? 얘도 있지. 근데 곱했을 때 숫자가 어떨까요? 첫 번째, 두 번째랑 다 똑같겠죠. 따라서 이거는 빨리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가로친 거가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이에요. 근데 똑같은 계산값이 4개가 있는 거니까 이 4개는 어차피 나중에 니네 어떻게 할 거니? 더 할 거 아니겠냐? 1번만 맞았을 때 있는데 갑자기 2번을 어떻게 맞냐고. 얘네들은 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 더해야 돼, 얘네들은.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 계산한 값이 이건데 똑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 4개 더한 거 우리 어떻게 표시했냐? 우리 지수법칙 때 많이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2x승을 2번 더했어요. 이렇게 했지? 똑같은 거야. 얘를 4번 더했으니까 요 숫자를 4번 더했어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한 문제만 맞을 확률 괜찮았다. 두 번째. 다 틀려야 된대. 이건 그냥 여러 개 안 나오잖아. 자, 뭐였어?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도 틀리고 4번도 다 틀려야 돼. 그러면 틀릴 확률이 그냥 2분의 1씩이니까 얘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 안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전체에서, 자, 지금 내가 이거 왜 했죠? 1-17 계산하려고 한 거였지? 자, 1- 요거 계산하면 16분의 4야. 요거 계산하면 16분의 1이야. 자, 그럼 그거 2개 더한 거가 뭐였어? 반대되는 사건. 반대되는 거. 그거를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빼면은 16분의 11입니다. 되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서술형은 내가 집에서 그냥 해와. 자, 발전 문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7번 합시다. 이거 응용 문제예요. 자, 물론 해봤던 거예요. 셀에서 했어요. 자, 볼게요. 10개의 제비 중에서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데, 자, A, B, C 순서대로 뽑는데, 자, A 뽑고, B 뽑고, C 뽑고, A 뽑고, B 뽑고, C 뽑고, A 뽑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자, 돌아가는데, C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10개 중에서, 자, 당첨 제비는 3개고, 당첨 제비 아닌 게 7개라고 돼 있어. 자, 생각. 누가 뽑기를 원하는 거야? C가 뽑기를. 근데 이게 케이스가 많아.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C가 그냥 바로 뽑을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그럼 이때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니? 잘 보세요. A랑 B는 당첨을 뽑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뽑은 제비는 다시 안 넣는데 이게 뭐였냐? 비복원 추출이죠. 비복원. 너 뽑은 거 안 넣는 거야. 그러면 A가 뽑을 때는 전체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 아닌 7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겠죠. 그 다음에 B는 비복원이니까 전체 개수가 9개로 줄었어. 그리고 앞에서 당첨 제비 아닌 거 뽑았으니까 몇 개로 줄어들었냐? 6개로 줄어들었죠? 그 6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건 C가 뽑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가 뽑았을 때 전체 제비는 8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뭐를 뽑아야 돼요?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요. 자, 요거네. 세 번째 C가 그냥 뽑았을 때. 자, 근데 이거 말고 이때는 C가 못 뽑았는데 요때 뽑을 수 있잖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A, B까지 몽땅 다 뭐를 뽑아야 되는 거죠? 당첨 제비 아닌 걸 뽑아야 됩니다. 이거 숫자가 길어. 봐봐. 10분의 7이지. 제비 하나 줄고 비당첨 제비 하나 줄고 제비 하나 줄고 당첨 제비 아닌 거 하나 줄고 C도 못 뽑았다며. 그 다음에 10 A, B, C 아, 이게 순서대로 뽑는 게 아니구나. 아, 선생님이 문제를 이해를 잘못했다. 미안하다. 돌아가면서 뽑는 게 아니고요. 그냥 ABC가 한 번씩만 뽑는 거야. 문제를 들어봤어. 미안해. 썼지? 미안해. 근데 이건 맞아. 이건 지워도 돼. 이건 맞아. 미안해. 자, C가 당첨 제비를 뽑을 때는 C가 당첨을 뽑을 때는 지금 내가 말한 건 자, A, B, C가 당첨 제비를 한 번씩 뽑았을 때 자, A는 안 뽑았고 B도 안 뽑았고 C만 당첨 제비를 뽑은 거를 지금 계산한 거야. 계산한 거야. 자, 맞아. 이거까지 맞아. 근데 얘가 답일까?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거기서 C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래요. 야, 말장난이야 이거. C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과 C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하고는 어느 게 다르지? 그럼 C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C는 무조건 뽑고 A하고 B는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라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을 3번을 더 계산해야 돼요. 자,
이건 여기다가 먼저 써볼게.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얘는 A는 뽑고 B는 안 뽑고 C는 뽑았을 때 얘도 C는 뽑은 거잖아. 계산. 전체 제비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 3개 중에 하나 뽑았어. 두 번째, 전체 제비 9개로 줄고 B는 뽑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7개 중에 하나 뽑아야 돼. 자, 맞지? 그 다음에 전체 제비 개수가 8개가 되는데 C는 뽑아야 돼. 자, 근데 앞에서 A가 당첨 제비 하나 뽑았죠? 그럼 2개 남았네. 요거야. 자,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A가 안 뽑고 B하고 C가 뽑았어. 이래도 되지. C는 뽑아야 돼. 그러면 10분의 당첨 대비 아닌 게 7이야. 그 다음에 9개를 줄었다. 당첨 대비가 몇 개가 됐죠? 당첨 대비 앞에서 안 건드렸죠? 그럼 3개. 그 다음에 전체 대비 8개로 줄어들었고 C도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당첨 대비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죠. 또 있냐? 또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뭐 있어요? 3명 다 뽑아도 되잖아. 왜? 당첨 대비는 3개야. 최대 3개야. 그 말은 3명이 다 당첨 대비를 뽑을 가능성도 있지. 그래서 A, B, C가 몽땅 다 뽑았어. 자, 4번.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 당첨 대비 3개, 전체 대비 9개일 때 당첨 대비 2개, 전체 8개일 때 당첨 대비 하나밖에 안 남았죠. 자, 이거 곱해서 다 넣으면 돼요. 1번부터 4번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지? 맞지? 자, 다 더하면 써줄게요. 답이 자, 다 더하면 120분의 36이 나오고 약분하면 10분의 3이. 자, 많이 풀어줬다. 자, 아까 숙제 말한 거 잘 기억하셨다가 양이 적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림이랑 율품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해놓으세요. 그래야 안 힘들어. 자, 오늘 하루 고생했고 다음 주부터는 뒤에 미치고 나갈 거고 예습지는 숙제 안 내줄 거야 앞으로. 그냥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거 앞에다 잘 옮겨 적으시면 돼요.